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마이너스 84억 적자에서 매출 3조로 흑자 전환한 제약바이오 대장주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처럼 증시가 뚜렷한 모멘텀이 없고 증시가 조금씩 밀리는 시장에서는 빠져도 타격이 덜한 그러한 저평가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데,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제약바이오 대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AI에 대한 내용들, 로봇에 대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하나의 리포트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 산업에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리포트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께는 모두 다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리포트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하셔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매출 마이너스 84억 적자에서 3조 흑자 전환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에 대한 시장을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다 좋지 않았냐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대표 기업들의 실적들을 비교했을 때 매출에 대한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자동차도 많이 증가했지만 사실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이 시장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산업들이 밀어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국내에서 엄청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올해 1조 클럽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유력한 기업이 9곳이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도부터 엔데믹화로 인해서 감기약이랑 항생제 등 판매고가 크게 늘면서 내수 의약품 시장의 성장이 엄청나게 나왔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2021년도, 2022년도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수혜가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혜가 끝나자 실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됐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시젠이나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코로나 진단키트 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는데, SD바이오센서가 올해 상반기에는 외형이 급감하면서 3,450억 원에 대한 매출을 기록합니다. 즉 코로나 특수가 끝난 이후에도 꾸준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 한 9개 정도 있고요. 올해 상반기 매출 6천억 원 이상 달성한 곳이 9개 정도라는 겁니다. 즉 하반기까지 이어간다고 했을 때 1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코로나 특수로 성장한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높은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기업을 공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2022년도 매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매출액 예측 현황인데, 자,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여러분들 잘 아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보통 상위에 있는 매출이 항상 나와주는데, 밑에 보시면은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에서 10대 제약사의 매출액이 얼마죠? 거의 이게 지금 억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천억, 10조죠.
10조입니다. 자, 근데 이곳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대한 매출은 1조 8천억이었습니다. 자, 2020년도로 넘어갑니다. 12조로 성장했는데 두 곳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출이 3조까지 늘었죠. 지금 최근 2022년도 기준에서는 10대 제약사에 대한 매출이 16조까지 올라왔는데 2대 제약사에 대한 매출이 5조 5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20%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30%를 넘는 매출에 대한 비중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구 현상, 금리, 고유가, 고환율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전반적인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CMO와 바이오시밀러 이 대표적인 산업이 성장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존의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로슈, 화이자, 노바티스 등 빅파마와 대규모 CMO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수주액을 2조 원 돌파했고요. 올해 안에 3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4공장이 전체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완공이 되고 나서 공장이 조금씩 돌아가고 있었는데 전체 가동에 돌입을 하면서 수주 활동도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10개 고객사와 16개 제품에 대한 CMO를 계약을 체결했고 아직도 남은 30개 고객사와 46개 제품 생산 계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현재 일거리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단순히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차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을 때 영업이익률 몇 프로였어요? 9%였죠. 완성차 업체들은 10%를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테슬라도 그렇기 때문에 17% 이렇게 나왔을 때 엄청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게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20%, 30%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매출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도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에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셀트리온과 제약바이오가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다가 6년이 지나서야 2017년도에 영업이익 660억 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이 바이오 제약 사업에 대한 바이오나 제약 사업에 대한 삼성은 경험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결국 생산 능력에 집중하고 현재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 부분에서는 전 세계 1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CMO가 제약 바이오 산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조업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4개 공장의 생산 능력은 총 62만 리터로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이 원래 잘하는 이러한 생산 쪽에 집중한 결과 엄청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년 동안 적자를 보던 기업이 5년 전만 하더라도 660억 원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지금은 영업이익이 1조씩 나오고 있거든요. 엄청난 기업이죠. 미국의 바이오젠사가 보유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인수한 다음에 자회사로 완전히 편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CDMO나 바이오시밀러 개발 역량 그리고 신약 개발 역량까지 확보하면서 단순히 CMO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CDMO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36만
4,000리터 생산 설비를 가동했거든요. 올해 4공자 가동률을 포함해서 60만 리터에 대한 생산 설비를 가동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2배 가까운 생산 설비를 가동하고 있죠. 아니 근데 아무리 많이 이렇게 가동하고 있고 아무리 공장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송도 내에서 매입한 신규 부지에다가 18만 리터 규모의 5공장을 증설 중에 있고요. 6공장, 7공장, 8공장까지 계속적으로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물량이 계속 들어오는 거 맞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항체 의약품에 대한 수주 잔고가 그러니까 아직 이행되지 않은 수주액이 6월달 기준 7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개발이 성공하게 된다면은 약 16조 원까지 수주 잔고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지금 3조라고 했죠. 3조가 되냐 안 되냐를 하고 있는데 그거의 2배에서 5배에 육박하는 규모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니 이 CDMO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성장했냐,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 맞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CMO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단시간에 백신 대량 생산 시설이 부족해지자 CMO에다가 연구개발 아웃소싱을 하면서 이 CMO가 CDMO로 진화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임상 단계부터 수년간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물론 제대로 개발돼 가지고 잭팟이 터지면 엄청난 돈 벌지만 그 기간 동안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용 효율화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CDMO에 대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간 대량 수요가 보장되고 충분한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위탁 생산을 뭐하러 맡겨요? 자기가 생산을 해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또 다른 기업들처럼 영업이익률 30%씩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제약사에 대한 설비 투자 부담 축소가 있고요. 엄격한 생산 규제, 그리고 생산에 대한 유연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장점으로 인해서 위탁 생산 수요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뜯어서 보면은 제약사 설비 투자 부담 축소, 이게 무슨 뜻이냐? 제약사들이 설비 투자에 쏟아부을 돈을 연구 개발에다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즉, 임상 단계에 있는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투자 여력이 부족하거나 임상 성공이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유보금이 필요합니다. 설비 투자에 돈을 써버리면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대비가 안 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CDMO를 활용해서 생산 체제를 갖추고 신약 연구 개발이나 마케팅 역량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CDMO에 대한 시장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입니다. 엄격한 생산 규제. 이게 의약품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에게 쓰는 거기 때문에, 물론 동물에게 쓰는 것도 있지만 의약품의 경우에는 높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요구되어서 제조가 돼야 됩니다. 제품별로, 약별로 규격과 품질 요소를 만족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되고요. 여기에 따른 들어가는 비용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것들을 연구 개발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 합성 의약품과 비교해서 제조 공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공정 관리나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CDMO 사업자의 역할이 시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뛰어들면서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산의 유연성과 안전성 확보. 무슨 뜻이냐? 제약사는 CDMO를 활용하면은 개발이나 생산 체제 구축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즉, 수요가 부족해서 물량을 많이 찍어냈을 때의 피해를 피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도 시장에서는 CMO 시장, CDMO에 대한 시장은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으로 강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성장이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적인 성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두 기업에 대한 주가 상승이 필연적인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2020년도에 2021년도까지 코로나 팬데믹 때 올랐던 주가에 대한 상승률을 상당히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증시로 보면은 2021년도부터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시기 동안 낙폭이 나온 것과 제약바이오에 대한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은 낙폭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고금리죠. 이 고금리에 대한 문제가 올해 금리 인상을 1회 더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4회에서 2회로 줄어든 것, 즉 파월이 그 고금리를 더 오랫동안 끌고 가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낮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니즈가 떨어져서 주가에 대한 강세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2022년도, 2023년도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계속적인 매출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계속 찍히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숫자가 찍히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이 3조가 찍히는데 영업이익률이 1조씩 찍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기업들을 공략하신다고 하셨을 때 딱 두 기업만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셀트리온입니다. 비만 치료제나 또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개별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인 본격적인 대세 상승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두 기업에 대한 주가 움직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단기 저점 구간에 지금 현재 거의 위치한 종목이기 때문에 70만원 언더에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모아 가신다고 하시면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70만원부터 60만원 초반까지 10% 정도의 여유를 두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쪽에서 특히나 이 CMO나 CDMO 쪽에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내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거는 2차전지, AI 로봇이다, 아니다, 혹은 반도체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폰 유저분들은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에서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어플리케이션,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시고요.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게 되시면은 로그인 버튼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 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약관 동의가 나옵니다. 이용 약관 모두 동의 누르신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네 가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확인, 그다음에 이름 네 가지만 적으시면 되시고요. 전화번호, 주소, 여러분들 소중한 개인정보 적으실 필요 하나도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제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고 로그인하실 수 있도록 설정해 놨으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회원가입 후에 해당 리포트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이 끝나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하셨을 때 깃발 모양에 꽂혀 있는 공지사항에다가 2023년도 핵심 반도체 자료집과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 정리집을 업로드해 놨습니다. PDF 파일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해 놨고요.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당 리포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매일매일 종목을 선정해서 급등 추천주를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종목군들 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나의 매매 관점과 비슷하다, 이 종목은 내가 봐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공략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시장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수많은 핵심적인 뉴스들과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들을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제가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강한 급등주들에 대한 재료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직접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에 대한 컨텐츠부터 자료집까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